그래서 82페이지의 간주공고 과세표준을 볼게요. 4점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그 과세표준인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첫 번째 표가 원칙적인 과세표준인데, 비상각자산으로 되어 있고,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판 설명 좀 바로 보시면, 일단 간주공급의 그 재고자산 등을 비상각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얘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제품이나 상품 등이에요. 제품, 상품, 원재료 등등등. 그래서 요 예시는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나 상품,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이 간주공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자산일 때, 근데 이 간주공급은 먼저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어떤 간주공을 말하냐면 면세전용 등의 간주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취지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죠. 얘는 자금부담 해소라는 취지 때문에 발생한 간주공급이고, 나머지 면세전용 등의 간주공급 취지가 같았어요. 다 부당하게 받은 매입세. 원래 과세사업에 사용할 줄 알고 매입세 공제 해줬는데 면세에 썼다든지 개인적으로 썼다든지 사업상 증여로 썼다든지 폐업해서 언제 어디에 쓸지 모른다든지 그때 공급으로 간주해서 받은 매입세를 토해내라는 제도잖아요. 그때의 간주공시 과세표준이에요. 그때 그게 제품 상품이었다, 감가상각자산이었다 이렇게 나누시되, 더 대전제는 이 간주공급이 매입세 공제받은 자기생산 취득자에 한해서로 출발하셔야 돼요. 항상 거기까지는 다 앞에서 이제 탄탄하게 배운 내용이고,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일지 보면, 먼저 비상각자산은 시가로 가세요. 시가. 그래서 매입세 받았을 때는 아마 원가로 받았을 텐데, 간주공급 시가를 과세하는 건 제재를 하겠다는 거. 제재. 왜 과세사업에 안 썼냐. 그 물가 상승률 보통은 시가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건 제재의 관점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시가예요. 시가. 근데 감가상각자산은 이제 좀 느낌적으로 보면, 내가 19년 1기에 예를 들어 과세사업에 사용할 줄 알고 매입을 했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20년 1기, 20년 2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20년 2기에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해서 간주공급 사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기간, 요 매입부터 요 기간은 그래도 과세사업에 사용을 잘 했죠. 예를 들어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거를 과세사업에 잘 사용하다가 20년 2기에 면세사업에 사용한 거예요. 그럼 요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만큼은 빼줘야지라는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 상품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일부 사용하는 개념 자체가 있기가 어렵고 그냥 곧바로 면세사업에 쓰거나 곧바로 과세사업에 쓰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시가 이런 체감률을 반영하지 않고 비상각자산은 시가로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자산은 시가로 간주하는 간주시가의 개념을 쓰는데, 그 간주시가가 취득가액에서 그래 감가율은 반영하자, 과세사업에 쓴 부분만큼은 체감률을 빼서 과세를 하자라는 산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R이 건물 구축물이면 1과세기간 동안 5%씩은 과세사업에 썼구나. 기계 같은 자산이라면 25%씩 1과세기간 동안 썼구나 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률, 감가율 정도로 생각하시고, 요 N을 판단할 때는 원래 세법은 다 적수로 판단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일 단위 일수를 다 세야 되는데, 요 간주공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 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냥 간주해서 6개월 단위로 세는데, 매입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요 날짜를 다 기억하는 건 또 어렵다요. 그래서 어떤 특례를 써서 무조건 기중에 매입한 것은 기초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기중에 면세 전용 등의 간주공을 발생한 것도 그 과세기간 초에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서 경과된 과세량을 세자예요. 그게 기초취득, 기초공급이라는 제가 표현을 기본만 때 좀 많이 했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부가세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최대
기중에 취득한 것을 일수로 세지 않고 무조건 1월 1일 취득 또는 7월 1일 취득. 그 다음에 기초의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건 4월 1일에 면세 전용하더라도 1월 1일에 면세 전용으로 간주해서 손가락으로 이제 6개월 단위로 세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요 6개월 단위로 6개월 동안 5%씩 건물이 과세사업에 썼구나. 6개월 단위로 25%씩 뭔가 과세사업에 기계장들이 사용했구나 라는 산식이 담겨져 있는 게 간주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간주시가.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은 이제 도로 토해내라. 도로 토해내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도 이제 더 명확히 보시면 매입세 공제받은 취득가액이요. 매입세 공제받은 것에 대해서 토해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초 불공제된 취득가액은 토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제받은 취득가액에 한해서 6개월 단위로 체감률 반영해서 계산하는 게 간주시가예요. 간주시가. 근데 이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좀 이따가 이제 책에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게. 면세 전용 중에서 면세 일부 전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면세에 사용을 하되 아직 여전히 과세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도 판매하고 소시지도 판매한대요. 돼지고기랑 소시지. 돼지고기는 면세고 소시지는 과세잖아요. 근데 소세지에만 사용하던 기계를 이제 돼지고기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새로 뭔가 신규 사업을 해서. 그럼 이때는 면세 쓰되 일부 사용하잖아요. 면세 일부. 면세 공통 사용한다, 일부 사용한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면세에 사용한 부분만 과세하자라는 산식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면세 사용한 부분의 기준이 모호하죠. 어렵잖아요. 그럼 기계장치를 얼마만큼 면세에 썼을까? 그럼 부가세는 공급가의 비율로 면세에 썼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공급가액분에 분자가 면세 공급가액이 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안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분자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도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럼 더 헷갈릴 거예요. 항상 뭔가 규정을 생각하면서 간주공급의 출발점이 면세에 사용한 부분만큼 다시 도로 토해내라. 원래 과세사업에 사용할 줄 알고 공제해준 거 아니었냐. 면세에 쓴 만큼은 다시 토해내라. 그거 공제받았으면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면세에 사용한 부분을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라는 비율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액이 정확하지 않죠. 면세에 사용한 거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비율이 5% 미만이라면 면세에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봐서 이때는 과표가 0이에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5% 미만일 때 전액 과표가 아니라 면세에 사용한 거의 없구나. 아직 과세 사업에 거의 사용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면세에 사용한 게 1억 중에 4밖에 안 된대요. 그럼 9,600은 다 과세 사업에 썼구나. 그래서 5% 미만일 땐 과표는 0이 되는 거야. 과표 0. 면세에 사용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토해낼 게 없다. 도로 토해낼 게 없다. 그 의미가 과표가 0인 거예요. 이것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까먹지 않으셔야 돼요. 책의 내용 좀 보시면 이제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보시면 비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 둘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비상각자산 경우에 일반적인 간주공급, 그 일반적인이 면세 전용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세 전용 여기 써져 있네요. 자가공급, 사업상 중에 개인적 공급, 폐입시 잔존자. 그 자가공급에 면세 전용이 있는 거죠. 그때 비상각자산 시가로 과세한다. 제재 관점으로 생각하세요. 제재 관점. 그리고 판매 목적 일단 건너뛰고 아래쪽에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 면세 전용 등의 과세표준은 간주시가를 쓰신 거예요. 그게 파란색 글씨인데 취득가액 곱하기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이게 간주시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은 중간에 과세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시가로 산정하겠다. 그때 취득가액은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의 취득가액, 공제받은에 좀 체크하자. 그래서 불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그건 토해낼 필요가 없다예요. 그때 그 화살표 내용을 잘 보시면 취득가액에 포함된 취득세, 등록세, 공과금 등은 제외라고 나와 있죠. 얘는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고 한 가지 포함하는 거 적어두세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적어두세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이에요. 포함. 왜 포함이죠?
공급가액에 포함이잖아. 공급가액에 포함. 공급가액의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었어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건 매입가액에 포함이에요.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이에요. 공급은 매입이에요. 현재 가치 할인차익은 포함이라고 적어두세요.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라고 적어두세요. 그 다음 체감률, 건물,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1과세 기간 동안 5%씩 사용했다. 기계 등의 비품도 좀 적어두세요. 등자에 비품도 적어두세요. 비품. 일단 비품을 비상각자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로 감가상각 생각하더라도 5%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두자.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수를 셀 때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에 취득하거나 기초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편리하게 계산하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거 새로 추가한 내용인데,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의 개념이에요. 취득한 날의 개념.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유가 귀속된 날인데, 니은에 보시면 만약에 공급으로 보지 않은 포괄적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 경우에는 양도자의 취득한 날을 체크하세요. 양도자의 취득한 날. 양수인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양도인의 취득한 시점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양도인의 취득 시점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한 날은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날. 이건 감가상각의 규정이랑도 동일하죠. 사업의 사용일, 사용 시점부터예요. 그래서 아래쪽 그림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면세 일부 전용일 때는 면세에 사용한 부분만큼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주시가에 안분 규정이 하나 더 붙어요. 전용된 과세기간이란 면세 사업에 사용 소비된 과세기간을 의미하고 충분의 분자 면세가 온다. 근데 만약 그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과표가 0이 되는데, 그 취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면세에 사용한 게 없으니까요. 면세에 사용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위쪽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제와 보시면, 얘는 일단 감가상각자산일 때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제와. 감가상각자산도 사실 포함해서 같이 위의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장이 있고 이제 직매장 같이 판매만 하는 장소가 있는데,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한테 반출했을 때 이 반출은 본래 재화 이동에 불과해요. 따라서 공급의 정의 인도 양도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하겠대요. 그 근거는 한쪽에서 환급, 한쪽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30일 정도의 자금 부담 해소가 발생하니까 그걸 완화하고자 공급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생명에서 끊어야 됐고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자금 부담 해소를 하니까. 그럼 이 반출 시점에 아는 가액을 편리하게 과표로 계산하자예요. 반출 시점엔 시가보다는 반출 가격, 상당액이 더 알기 쉬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얘 때는 시가가 아니라 얘는 제재 목적이 아니죠. 자금 부담 해소라는 측면이에요. 따라서 원칙이 취득가액 원가 개념으로 간다. 원가 개념. 그래서 시가가 아님을 꼭 주의해야. 시가 X라고 좀 적어도 시가 X 확실하게. 근데 취득가액의 일정액을 가산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회사마다 정책상. 그럼 그 가액이 되는 것이고, 만약 3번에 자동차 같은 것들은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또 부과돼요. 그럼 그 가액까지 붙은 가액이 그 원가 상당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원가 상당액. 시가는 절대 아니구나.